이번 영상은 목 디스크인데 목, 어깨, 등 쪽, 머리 쪽, 눈 쪽, 턱 통증,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자주 와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난 후에 목에 통증이 와서 며칠 고생하고 나아졌어요. 그 뒤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와요. 그런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할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목은 허리 디스크와는 다르게 5개의 관절 시스템이에요. 디스크 하나 관절, 양쪽의 후관절, 구추관절, 루시카가 발견을 해서 루시카 관절이라고도 해요. 이런 관절들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거나 굳어지는 경우 계속 통증이 악화의 사이클을 걸으면서 만성화돼요. 나중에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전신이 자꾸 아파요. 여기저기가. 손상을 입으면 염증이 생기고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근육은 끊임없이 반사성 근수축을 하고 지속적인 근수축은 ATP를 고갈시켜서 칼슘 침착을 일으키고 근막통 증후군 TP를 만들어내서 근육이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도처의 관절이 부딪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통증을 초기에 잘 치료해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내고 부하를 분산하고 목의 안정성을 동적 안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리고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초기의 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 관절이 굳어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 잘 치료했는데 안 나았을 때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통증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통증,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손저림증은 없는 그런 환자들 되게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증이 발생하는 통증 오리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 구추관절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느냐, 염증을 방치해서 굳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염증 문제 해결하고 관절이 굳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북목의 문제를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내면 부하가 분산돼요. 염증이 있거나 관절에 굳어짐이 있으면 근육통이 발생을 해요. 근육통은 단순하게 근육통뿐만 아니라 결국은 근육이 짧아짐의 문제이거든요. 근육이 짧아지면 관절이 여기저기서 틀어집니다. 또 관절이 부딪히죠. 낙침이라고 그러죠. 잠자고 일어난 후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앞대목 이렇게 되게 견갑거근이 TP가 생기고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려서 목, 어깨 등까지 아주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원인들이 다 디스크가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굳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7, 8%밖에 안 되는 목 무게를 압박부하, 전단부하, 근데 목은 또 많이 움직이잖아요. 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몇 개월, 몇 년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했어요. 며칠 후에 나아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말려요. 견봉하고 견갑골하고 부딪혀요. 그 사이에 껴있는 회전근개, 대표적인 게 극상근인데 여기서 이 날카로운 골극 같은 걸로 어깨 들면서 이제 찢어지는 거죠. 전 영상에서는 목 디스크로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깨지고 신경이 압박돼서 척수가 압박돼서 팔로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거, 운동신경 마비, 척수마비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런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오늘은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압박부하, 전단부하를 못 견뎌서 염증이 일어나고 굳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목,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턱관절도 아파요. 심지어 귀에 통증도 있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경추성 두통, 흉추 통증, 팔꿈치, 허리 이렇게 다양하게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랜 세월의 압박으로 디스크가 물이 빠지고 구추관절이 깨지고 후관절이 부딪히고 인대는 늘어나고 목 관절이 안정성을 잃어버리죠. 헐렁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육도 미세 손상을 입고 통증이 발생을 하고 경추 후관절이 부딪히잖아요. 염증이 오겠죠. 염증을 방치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관통이라고 해서 또 다른 부위 통증도 와요. 구추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팔액관절인데 부딪히면 손상이 발생을 하고 염증이 생기고 방치되면 굳어지고 연관통이 발생을 해요. 목은 굴곡, 신전, 측굴, 회전 이렇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막 이렇게 부하를 과도하게 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하를 못 견뎌가지고 디스크 후관절이 깨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또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디스크가 깨지고 염증이 생기죠.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반사성 근수축을 일으키고 를 만들어내는데 수축 매듭을 만들어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짧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되면 도처 관절이 부딪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각근, 그 다음에 소흉근, 팔꿈치에서,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돼요. 근육에서도 신경이 압박되고 이렇게 하면서 목 디스크는 전신의 통증으로 악화됩니다.
경추 6, 7번 후관절이 부딪혔는데 어깨 쪽으로, 등 쪽으로 통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육도 똑같아요. 두 판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TP가 생겼어요. 머리 꼭대기 쪽으로 아파요. 경판상근이 문제가 생겼어요. 눈 쪽으로, 어깨 쪽으로 통증이 아파요. 다른 근육도 한번 봐볼게요. 승모근이 문제가 됐는데 눈 쪽으로, 측두부 쪽으로 두통이 있어요. 등 쪽으로도 통증이 있고, 두 반극근이라고 하는데 눈 쪽으로, 후두부로 통증이 있어요. 등, 어깨 쪽으로 통증이 있어요. 흉쇄 유돌근 어마어마하죠. 후두부, 두정부, 눈 주위 통증,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각근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TP가 생기면 팔로 이런 식으로 연관통이 생겨요. 측두근이 문제가 생기면 이빨로 아프고, 눈꼬리로 아프고, 교근이 문제가 생기면 눈 쪽으로 아프고, 귀로도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로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 위로 턱관절이 부딪혀서 턱관절 통증, 흉추가 이렇게 말리면서 흉추 부위에도 통증, 허리 통증, 전신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슬처럼 이어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통증이 있는가,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있는가, 굳어졌는가, 자세가 틀어졌는가, 그런 자세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도 안 아픈 상태를 만들어내는 동적 안정성을 만들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치료를 해야 몇 개월, 몇 년 지속된 목, 어깨 통증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이 있죠. 어떻게 찾을까요? 이 자세로 극돌기를 누릅니다. 손가락으로는 이 극돌기를 눌러주고요. 환자는 이렇게 뒤로 눌러요. 친인 동작을 반복을 하면 통증이 있는 부위라고 하면 관절에서 통증이 생겨요. 염증이 있으면 바로 해결은 안 돼요. 굳어진 건 바로바로 통증이 줄어요. 허리하고 흉추는 엎드려서 이렇게 눌러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찾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이 극돌기를 눌러서 지금 아픈 부위가 여기구나. 그 아픈 부위가 여기라고 하면 염증인가 굳어진 문제인가를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해야죠. 염증이면 얼음찜질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쓰면 3일, 5일이면 줄어들어요. 빠르게는 하루 이틀이면 줄일 수 있는 거죠. 굳어진 문제는 특수 동작으로 이게 추나를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일반 동작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굳어진 관절이 서서히 풀리죠.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된 목, 어깨, 전신 통증이 지금 통증이 발생하는 문제, 통증 오리진을 찾고 관절의 문제다. 그러면 어느 쪽 관절의 문제인가? 경추 1, 2번, 2,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 그 다음에 흉추 1, 2, 3번 이런 데가 많거든요. 통증이. 거기 부위를 찾고 염증 문제인가? 굳어진 문제인가? 그리고 나서 거북목을 개선해서 부하를 분산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동작만 반복해주면 일단 이렇게 빠진 문제는 개선돼요. 좌우로 틀어진 문제는 아주 복잡하게 치료해야 되고요. 전신을 치료해야 되고요. 9가지 정렬 운동법을 추천을 해요. 근육통이 생겨서 TP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TP를 치료함과 동시에 근육의 짧아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관절이 안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고립화된 스트레칭을 잘 해야죠. 어렵고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염증이 있고 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통증이 있는데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밀면 압박부와 전단부하를 받으면서 또 깨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시점과 강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이렇게 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생병사 4가지 가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3가지를 주목을 하세요. 디스크 후관절, 구추관절이 눌려서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은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이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 방치되면 아픈데 계속 방치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굳어진 상태로 틀어지는 거예요. 신경은 유착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깨져서 인대가 느슨해지고 관절이 헐렁해졌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사가 풀린 듯 헐렁헐렁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관절이 깨지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만드는 치료를 해야죠. 주로 목 주위에 있는 근육으로 관절을 들어 올리고 움직여도 괜찮게 만드는 동적 안정성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잘 안 나을까요?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부하를 계속 줄 때입니다. 통증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요. 그리고 염증이 만성화될 때죠. 글루텐 유당 과당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음식들을 반복해서 먹을 때,
글루텐, 유당, 과당 소화 효소가 없는데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염증이 만성화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염증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을. 언제 활성화되냐면 16시간 공복을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염증을 스스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월수금 16시간 공복을 하는 거예요. 관절이 불안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관절이 나사 풀린 듯 헐렁해져 있을 때 근육에 통증이 있고 근육이 약하고 관절의 안정성이 안 만들어질 때 잘 안 낫죠. 그래서 생체역학 운동법 잘 해야죠. 이렇게 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먹은 중금속 환경 호르몬이 역치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성화시킬 때 그래요. 악성질환, 암이 있을 때도 그러겠죠. 데이비드 호킨스 선생님 마음 얘기에 의하면 까르마에 의해서도 만성 통증이 지속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낫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낫고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치료해도 안 낫고 심지어 마음까지 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안 나으면 다음 단계 이런 치료 방법론을 잘 알아야 목, 어깨, 전신의 통증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염증을 치료해요. 염증을 방치해서 생긴 굳어짐을 치료해요. 그러면 통증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컴퓨터를 해도 피아노를 쳐도 운전을 해도 안 아플 수 있게 만들려면 목의 동적 안정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움직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잘 안 될 때 만성염증이고 그것은 건생병사 4가지 가제로 치료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가 안 되면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염증기는 3일에서 5일이에요. 하루 이틀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디스크 후관절이 깨지는 압박과 전단부하를 주는 행위, 이거를 피하는 치료적 행동 수정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얼음찜질을 한 번 할 때 20분, 하루 5회 이상 하고요.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쓰면 하루 이틀 내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관절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까요? 디스크가 깨져서 관절이 좁아지고 후관절, 구추관절이 부딪히고 움직임이 잘 안 일어나요. 관절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증 있는 부위를, 관절이 굳어진 부위를 찾을 수 있어요. 침 놓고 천천히 움직이면 통증이 즉석에서 줄어들고 부드러워집니다. 특정 부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럴 때 특수 동작으로 추나 같은 거를 해서 관절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틀어진 관절을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일반 동작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신인하고 이런 동작들도 관절 가동이 일어나거든요. 환자 스스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 근육으로 경추 들어올리기 운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인 동작을 누워서 하고 앉아서 친인 동작을 한 번 할 때 20번씩, 크레이그 리벤슨 선생님은 많게는 20분을 해라. 그러면 자세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처음에는 누워서 서서히 부하를 주는 받침 샷을 운동으로 목 근육으로 경추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7, 8% 5kg밖에 안 되거든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움직임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9가지 정렬 운동법인데 3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전정재활 운동. 앞에 한 지점을 보고 처음에는 어지러워요. 다음에는 눈 감고 움직이고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반대로도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눈 뜨고 움직이고 눈 감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30번, 50번, 100번, 200번 전정재활 운동을 완성하려면 20분 정도 하라고 그래요. 저는 1시간 이상 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턱을 뒤로 당기는 운동, 신인 운동 이 동작을 반복하고 흉추 신전 정렬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호흡을 내쉬면서 흉추를 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행교정 다른 운동들도 해야죠. 얼마나 반복해야 되나요?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동작을 45회 3세트, 이게 홀튼 다이어그램인데 25회 3세트는 근지구력 운동, 7회 3세트 최대 힘의
85% 근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선정하는 게 치료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세, 근지구력, 근력이 개선됩니다. 개선된 자세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합조직 가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소성이 무슨 뜻이냐면 용수철이 처음에는 탄성을 갖잖아요.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서 그게 유지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유지되는 현상, 그거를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선된 자세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선된 근지구력, 근력은 유지가 되는가? 저항운동으로 일정 정도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세가 넘잖아요. 10년에 20%씩 근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소 근지구력, 근력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 1년 정도를 해요. 안 하면 힘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근지구력, 근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기화 운동법으로 근력, 근지구력을 유지를 하고 있죠. 만성염증으로 잘 안 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세요.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많은 음식. 염증을 치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 오리고기, 닭고기, 심지어 삼겹살도 불포화 지방이 60%예요. 그리고 견과류,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정말 귀한 선물 천연 야채들, 그것의 끝판 한약,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 염증은 차단할 수 있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 불균형을 개선해야 됩니다. 염증 물질을 청소, 재활용하는 세포 제거 시스템, 리소조말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6시간 공복 습관화하면 좋죠. 그리고 오늘 알려준 생체역학 운동법,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법을 자기 컨디션에 맞게 일주기 리듬 운동법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 어깨 통증을 넘어서 전신에 오는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치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우리 세포의 건강을 회복해요. 염증이 싹 제거되고, 그러면 미래에 올 경도인지 장애, 치매, 파킨슨, 각종 피부병, 두드러기 건선, 우울증,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크론병, 각종 자가면역 질환도 만성 염증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꼭 실천해 보세요.